어떤 경우에도 큰 목소리가 나오면 답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는 언제만? 위급 상황 때, 반응 확인할 때만 나옵니다. 자, 5번에는요.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채워준다. 이렇게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기저귀를 차는 대상자라도 가급적 낮에는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24번. 침해 대상자가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갈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 3번. 야간에 위험할 때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맞습니다. 자, 야간에 수분 섭취량을 늘린다. 아니에요.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에만 야간에 수분 섭취 제한하죠. 2번에 요의가 없어도 취침 전에 화장실 다녀오게 한다. 아니죠. 취침 전에 화장실 다녀오게 하는 것은 좋지만 꼭 다녀오게 한다. 다녀오도록 강요한다. 요의가 없어도 다녀오게 한다. 반드시 다녀오게 한다는 답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4번에 야간에 기저귀를 채워 놓는다. 아니죠. 기저귀는 언제? 최후의 보루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될 때. 기저귀를 채우면 그때부터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잔존 기능을 우리가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야간에 우리 배뇨 훈련 있죠? 화장실에 몇 시간 간격으로 가죠? 야간에는 4시간 간격, 또 낮에는 2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앉혀놓는 걸 배뇨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자, 24번에 3번 잘하셨고, 자, 27번. 침해 대상자에게 요실금이 나타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이요? 5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줘서 방광을 확실히 비운다. 아랫배를 눌러주는 방법 말고 또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하거나, 그리고 아랫배가 치골 상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치골 상부가 아랫배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1번에 침대 옆에 이동변기를 둔다. 이건 언제? 침대 옆에 이동변기를 둘 때는 밤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를 갖다 줬고, 2번에 기저귀를 채우는 건 안 돼요. 기저귀는 채우는 제일 마지막에. 3번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안 돼요. 노인 대상자들은 수분이 오히려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는 야간에 배뇨 곤란이 있을 때만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앞에서 질병이 있을 때죠. 신부전이라든지 심장부전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수분 섭취 줄이는 건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낮에는 몇 시간?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시킨다. 답은 5번. 28번 문제. 침해 대상자가 실금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 4번. 배뇨 간격에 맞추어서 소변을 보게 한다. 배뇨 간격이라면 뭐 낮에 2시간, 밤에 4시간. 그걸 말하는 겁니다. 1번에 배설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 채운다는 아니죠. 네, 실수라도 기저귀 채운다 하지 마시고. 2번에 꽉 조이는 바지가 아니고 편한 바지죠. 3번에 배뇨 후 상복부가 아니죠. 혹시 3번 하신 분 계세요? 네. 눈빛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배뇨 후 하복부를 눌러준다. 하복부 또는 치골 상부 또는 아랫배. 상복부가 아니라고 주의를 해주세요. 방광은 하복부에 있죠. 상복부에는 뭐가 있어요? 위가 있어요. 위. 5번에 소변 신호가 올 때마다 간이변기를 대준다가 아니죠. 규칙적인 시간에 따라서 화장실 이용이 못하는 대상자는 간이변기를 대줄 수가 있습니다. 29번. 침해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 1번이죠. 욕실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는데 반드시 미끄럼 방지 글자가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에 대상자를 수치심이 들어 하시더라도 절대로 욕실에 혼자서 두시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은요, 남자 어르신들은 남자 요양보호사님들이 씻겨야 되고, 여자 어르신들은 여자 요양보호사님들이 씻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남자 대상자도 치매 어르신도 여자분 요양보호사님들이 많이 씻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대상자한테 매번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남자 요양보호사님들이 잘 못 씻겨요.
잘 못 시키고 우리가 더 꼼꼼하게 시켜줄 수 있을 때 좋게 오늘 또 저희가 시켜드릴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동의를 원래 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3번 목욕의 필요성에 대해 큰 소리로 설명한다. 큰 소리. 일단 큰 소리도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해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침해 대상자들은 설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4번에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물장난을 쳐보게 한다. 5번에 목욕을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욕 과정을 단순화한다는? 맞는 말이죠. 그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0번 침해 대상자가 물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목욕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요? 몇 번? 4번 좋아하는 놀이를 하여 물과 친숙하게 한다.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치게 한다. 또 맞는 말이죠. 답은 4번. 31번 침해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요? 1번 욕조 내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둬야지 대상자가 넘어져도 충격이 덜 하겠죠. 적당량의 물이란 얼마만큼의 물을 말하죠? 발목만큼의 물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운 후에 대상자를 들어가게 해서 이후에 조금씩 물을 채운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4번.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간 후 물을 가득 채워준다. 아니죠? 가득 X표 해주세요. 가득 아니다. 라고 하셨죠. 5번에 보시면 운동 실조증이 있는 대상자는 어떤 목욕이 좋아요? 샤워가 좋아요? 욕조가 좋아요? 네? 욕조가 좋다. 운동 실조증이 뭐냐면 균형을 잘 못 잡는 대상자죠. 자꾸 넘어지시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목욕이 좋다는 거예요. 서서 하는 샤워보다는 앉아서 하는 욕조 목욕이 더 좋고 욕조가 없는 경우에는 뭘 이용한다? 욕조 의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 쉽죠? 아니요. 33번 침해 대상자의 구강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 5번 양치한 물을 뱉지 않을 경우 입안에 칫솔 넣고 말을 건네서 뱉어지게 한다. 답은 5번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구강관리 방법이 아니고 의치가 맞지 않으면 즉시 빼준다는 식사할 때 기도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 우리가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의치가 맞지 않으면 빼준다. 그때는 맞아요. 근데 구강관리 방법을 물었을 때 의치가 맞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맞도록 교정을 해야 되겠죠. 구강관리를 위해서는. 2번에 의치는 하루에 6, 7시간 정도 착용하는 게 아니고 낮에는 착용하고 있다가 자는 시간에만 빼는 거니까 6, 7시간, 8시간 정도는 빼놓는다라고 해야 되겠고 3번에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닦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신체생활 지원 부분에서 나오죠. 위에서 잇몸에서 아래로 위에서는 위에 있는 위에서 아래로 밑에 있는 아래에서 위로 쓰듯이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는 뭐가 굵은 칫솔보다는 부드러운 미세한 칫솔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34번 거동이 불편한 침해 대상자의 옷으로 적합한 것은 몇 번 하셨어요? 부드럽고 편안한 옷 그리고 잘 마르는 옷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고무줄 바지같이 입고 벗기 편한 옷 4번 같은 경우 보세요. 부착용 접착청이 있는 옷이 낫겠죠. 단추보다는 부착용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착용 접착처는 괜찮다. 자, 35번 침해 대상자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 2번 속옷부터 차례로 옷을 정리해 놓아둔다. 옷 입는 순서를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속옷부터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세요.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4번에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억지로 갈아입히지 말고요. 우리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상자가 막 욕을 하고 파괴적 행동을 보이면서 옷 갈아입기를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서 거기서 정답이 뭔지 아세요? 어르신 몸에 찬물을 끼얹는다.
그래서 정말 갈아입혀야 되는데 정말 그 시간에 갈아입혀야 되는데 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뭐 다른 요양보호사 억지해서 갈아입힌다. 이런 것들은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갈아입혀야 되면 어르신이 불편해서 갈아입는다고 하시게끔 참으로 그게 답이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 문제 풀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속옷부터 차례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준다. 이거 우리가 몇 번이나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36번. 침해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 4번. 옷 입기를 거부하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한다. 자, 1번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2번에 옷 입는 것이 지체되더라도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3번에 화려한 옷이나 장식이 많이 달린 옷은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5번이 순서대로 옷을 입지 못하면 뭐부터? 속옷부터 맨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239쪽 37번 문제. 침해 대상자의 체력 유지를 위한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 3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코스로 일정한 사람과 같이 그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겠어요.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주는 게 아닌 거가 되겠죠. 3번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많은 운동량을 요구한다 아니죠. 대상자 상태에 맞게끔 적당한 운동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2번에 주로 뛰는 것보다 가장 좋은 운동은 침해 대상자는 걷기, 산책이 가장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앉아서 하는 운동보다는 서서 하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대상자가 운동 실조증이 있지 않는 이상, 평형 감각이 있는 이상은 서서 하는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5번에 산책로를 자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38번. 침해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 1번. 운동량은 서서히 늘려가셔야 되겠습니다. 2번에 발병 전에 했던 운동만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에 심장병, 고혈압 있는 대상자는 사전에 뭘 한다? 건강검진을 받는다. 4번에 모든 운동은 하체부터 시작해서 머리 쪽으로 진행한다가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한다? 심장에서 넓고 큰 근육인 팔, 다리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5번에 매일 운동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다. 38번에 1번 다 찾으셨죠? 네. 39번. 침해 대상자의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몇 번? 4번. 문의 유리, 거실에 커다란 유리창에는 그림을 붙여서 이제 유리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대상자의 방이 1층이 좋겠어요? 2층이 좋겠어요? 2층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낙상을 입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1층에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고 2번에 침대는요. 벽에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떼놓는 것이 좋을까요? 벽에 붙여야 되겠죠. 떼놓으면은 오며 가며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침상 난간을 두 쪽 다 올려야 되는 또 불필요한 수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 벽으로 밀어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에 문과 계단은 색상을, 벽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좀 구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색깔 구분을 좀 지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5번에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뭘로 감싼다? 전련체로 감싼다. 그렇죠. 전련체입니다. 투명 테이프도 아니고 고일도 아닙니다. 전련체로 감싼다. 지금 제가 전혀 다른 내용 하고 있죠? 네.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무슨 색깔 테이프? 빨간색 테이프. 온수 파이프는 전련체. 네. 전부 다 왜 집중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다.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에 대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 하셨어요? 2번. 네, 별표 5개짜리네요.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와상 어르신 아니고요. 거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침대 오르내리고 할 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바닥에다가 매트리스나 요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난간줄병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이 좋겠죠? 형광색 또는 밝은색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이 좋고 3번에 가스레인지는 어디서 잠근다? 가스선은 밖에서 잠근다라고 나와야 되겠고 자, 세제라든지 섬유 유연제, 향긋한 것은 대상자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과일 모양의 자석도 마찬가지죠. 치매 대상자는 먹는 거, 못 먹는 거 구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아예 다 없애버립니다. 자, 40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1번부터는요. 우리 정신행동 증상 3절 문제죠. 그래서 책 한 번 더 진도 나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2교시잖아요. 벌써 3교시예요.